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계의 지난 8월 소비 지출이 최근 5개월간 최고치인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경기 회복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지난달 개인소득 증가율도 0.3%로 0.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 소비지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8월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4%를 약간 웃돈 수치입니다. 8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달보다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전미부동산협회 NAR은 8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104.7로 지난 7월 105.8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제조업 활동지수가 강한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달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한 달 전에 7.1에서 10.5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내년 여름이 지난 뒤 인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25% 하락한 17,071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14% 하락한 4,505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25% 하락한 1,977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홍콩발 악재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71% 하락한 9,422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04% 하락한 6,646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83% 하락한 4,358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힘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샘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분주매 여러분, 그리고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코스피 지수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에 한 방 크게 맞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홍콩발 악재로 미국과 유럽 모두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우리 정권인들이 전생에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데요. 글쎄요, 홍콩 데모하는 게 우리 곁에 영향이 준다, 이게 좀, 아미니클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마지막 날인데, 이번에 그 볼륨조 밴드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꼭지는 제 월 볼륨조 밴드, 월 볼륨조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많이 떠봐야 여러분 2080포인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2080포인트. 그리고 이제 2075에 좋고 이제 저항을 계속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75포인트는 볼륨조 밴드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 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최고의 상승이 2080포인트.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2085포인트, 75포인트 이 꼭지가 볼륨조 밴드가 그 앞달에 두 번 달 연속이 이제 월 볼륨조 밴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걸렸는데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도 제가 볼 때는 볼럼즈 밴드의 월 볼럼즈 밴드의 꼭지 부분 주가가 뜨더라도 월 볼럼즈 밴드 2075에서 110 사이에 계속 유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 볼럼즈 밴드에 비해서 주 볼럼즈 밴드는 또 저점을 잡았습니다. 주 볼럼즈 저점 제가 여러분 곁에 2022년은 볼럼즈 밴드 하방달이 언더슈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2025포인트의 강력한 지지.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한약해 보였어요. 사실은 2075에서 2085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주 볼럼즈 밴드 박스권에서 이번 달에는 거의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주거든요. 5주 보면 거의 이 박스권에서 놀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박스권의 형태가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어떠한 포지션이 액션이 없다면 계속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콜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풋 갖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기다리면 다 먹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매를 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답이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주가가 이제 피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자체가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 갔다가 다시 아침에 약세 오후에 또 후반에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21일병입니다. 121일병의 지지가 워낙 강하게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2000포인트대를 볼 것이다. 이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주가가 저는 아침 시작에 한 8p 정도 빠져가지고 2010p대 봅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일단 오늘은 크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10월달 큰 달입니다. 큰 달이라는 것은 영업일 수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 10월달에 형태를 보고 볼럼즈 밴드나 피봇 형태를 보고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요. 장 자체는 계속 추세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일목균형표가 길고 긴 양운이 여러분 보다시피 무지하게 이번 양운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이번 양운이 무려 130일 동안 사실 뭐 주식이 상승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주가 상승이 이 양운 상승이 130이라는 것은 아주 대장입니다. 큰 장이고 주가도 물론 뭐 주가가 꼭지 바닥에서 여러분 거의 125일 정도 보통 119죠. 119 그러니까 6개월 상승하는 장세인데 이제 우리 개인들의 이제 이 계좌가 굉장히 궁핍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 그렇지 실제로 주식은 아주 큰 장이었다. 그러면 오름이 크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듯이 어쨌든 간 이제는 길고 긴 양운을 마감하고 이제는 길고 긴 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목균형표의 구름, 의문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일목균형표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다시피 주식은 뭐 상승폭이 62%나 38% 조정받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리가 여러분 정확히 주가의 상승폭의 38% 조정한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시점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주식이 2000포인트를 한번 깬다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번 삼봉 찍을 때 특히 이번에 이제 2080 갈 때 이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팔아가지고 주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이럴 때 이미 물렸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 낙폭과대 52주 연중 최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식 갖고 있으려면 뭐 내 거도 20, 30% 빠졌지만 그 5, 60% 빠진 종목 우량주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가장 정석이다. 이럴 때 뭐 개별 종목 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이 음봉 그 약세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빨리 튀어오르는 종목인데 그게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출세가 살아있는 튀어인데 그게 보통 21일평 대량 거래되면서 담아보면서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담아만 벌지 말고 속초에서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지금 주식을 추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금화를 최대한 하고 당분간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주식 안 하든지 아니면 옵션은 절대 하면 안 되고 ELW 하면은 깡통 차고 선물의 풋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 대신 지금 풋보다는 반등하는 국면에서 풋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 어제 세게 맞았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코스닥은 더 가슴 아프니까 이야기 안 하겠고요. 그 사이 코스닥이 여러분 운 좋게 530에서 580까지 50p 먹은 거 3일 만에 다 터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하방 이탈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제가 궁극적으로 1,560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560에서 580까지도 저는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코스닥은 뭐 떨어지면 의미가 없이 싶어요. 이미 주가 상승의 하락이 어제 워낙 큰 하락이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자체가 121일평의 하방 여부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 21일평의 죽음보고 나올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저는 날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전략 후강의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강력한 액션을 하고 싶은 분들은 10월 피봇이나 볼륨스 밴드 나오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오늘 6일 남았습니다. 옵션 영업일이 6일 남았는데 옵션 만기에 이렇게 옵션을 안 거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지금 옵션에 호갱이가 없습니다. 호갱이. 속된 말로 돈을 옵션에서 그냥 지르는 그런 선수가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조금 바람직합니다. 돈 따지는 못하지만 많이 지르지 않는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옵션 해가지고 깡통 찾는 분이 많아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크게 지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콜 옵션과 풀 옵션이 다 상방향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빠진 이유가 우리 개인들의 옵션이 전부 상승으로 보고 있다. 콜 옵션도 상승, 풀 옵션 매도니까 상승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가를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 상해 증시 두 개 다 떴는데도 주가를 빼는 이유는 전부 옵션 때문에 그렇다. 왜 자꾸 주가가 빠졌으니까 상승적으로 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절대 도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이 크고요. 어쨌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의 120만 원 이하는 아름다운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줄더라도 글로벌에서 만약 내놨을 때 삼성전자의 120만 원은 진짜 절대 저평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한국 증시, 한국 경제 그리고 현대차 없는 한국 저도 현대차 믿습니다. 노조들이 워낙 멋있게 하기 때문에 노조 빼놓고는 다 싫습니다. 앞으로 노조는 월급을 한 5억씩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제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3대 진상이 나왔습니다. 3대 진상. 거기에 현대차 직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 3명이 우리나라 3대 진상이랍니다. 진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실한 사람 보고 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차 직원들 우리나라 3대 진상 배 타는 사람들 배 관련 분들 3대 진상 그리고 또 진상이 3대 진상이 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계속 공반돼야 되는 그만큼 삼성전자 시장의 핵으로 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은 여러분 보다시피 평균 가격에서 뚝 떨어졌죠. 지금 평균 가격에서 OP 떨어졌습니다. OP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여기 언뜻 보시면 콜 자리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콜프 다 나오는 그런 자리죠. 콜프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콜프 다 그만큼 지금 장세가 혼조금 바닥으로서 떨어짐에 봐서는 주가 콜 자리인데 추세로 봐서 풋 자리다. 이 말은 뭐냐면 선물 같은 거 주식에 비해서 더 빨리 떨어졌어요. 굉장히 여러분 선물은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선물 제가 이제 계속 풋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이 선물 때문에 그런데 선물은 여러분 전저점을 갱신했어요. 전저점을 저도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선물 갖고 있는 분들은 저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많이 가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종합주가지수도 선물을 따라간다는 게 이제 문제되죠. 선물은 여러분 꼭지에서 거의 18p 무려 900만 원 터지는 이런 참사가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왜 이런 게 났냐면
그 사이 이제 6월, 7월, 그 다음에 8월, 9월, 하필이면 그때마다 빠졌습니다. 뭐 만기 때. 그 다음에 이제 10월, 이때 우리 개인들이 전부 콜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4달 동안 우리 개인들의 옵션에서, 이제 최근에 옵션 개인들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달 동안 우리 개인들이 거의 돈 한 5천억 정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우리 개인들의 그게 없으니까, 지금,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면서, 제가 볼 때는 기관이 너무 악질입니다, 악질. 기관들이, 여러분 뭐, 기관 악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관, 정보 투자하는 기관 앞에 가끔씩 가면은, 쉬도 하지 말고 춤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사이 우리 기관들이 개인들을 거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우리 개인들이 하마 50억 잃고 있고 외국인들 120억 따고 기관들이 110억 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기관들이 또 먹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매수고 기관은 매도거든요. 매도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돈을 갖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먹는데, 제가 볼 때는 손님도 키우고 먹어야 되는데 키우지 않고 계속 먹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기관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는 주식 추천한다. 물론 뭐 개별 종목 잘하시는 분 추천해야 되지만, 요즘 같은 이런 장세는요, 21일평 돌리면서 대량 거래되는 종목들은 거의 바로 빠집니다. 빠지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주식을 한다면 증권방송도 안 보면 좋겠죠. 이럴 때 연속곡 보는 게 배편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뭐, 자기가 이 약시장에서 수익이니까 순 사기꾼입니다. 약시장, 그런 사람으로서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여러분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코스닥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해요. 코스닥이 최근에 제가 이제 코스닥을 봤습니다. 봤을 때 여러분 코스닥도 최근에 이 코스닥들이 계속 한 종목도 평균 가격, 최근에 코스닥이 한 달 동안 아무리 물렸던 종목이라도 실적비 저평과 우량주들은 평균 가격, 그러니까 자기 본전 가격처럼 고점사보다도 왔었습니다. 근데 더 갈 줄 알고 안 팔아가지고 문제였지, 분명히 코스닥 제가 다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 전후에 손절매는 과감하게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집계형에서 지지받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래 갈 것이냐, 많이 못 가시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순환매에서 여러분께 8개 나온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방합니다. 문 닫아놨으니까 무방 들어오시는 사람 연락 주시면 문 열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나보니까 정성촌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조금 많이 떴지만은 그래도 지나고 보면 저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항시 저는 여러분 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중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요즘 산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뒷동산에 큰 맑은 공기 마시고 파이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늘 보면서 우리 돈 따먹는 기관과 외국인 욕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저녁 후강의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솔전문센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3분기 실적 부담과 환율 우려감에 2020선까지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고요. 또 10월 시장을 맞아서 증권사에서는 10월 코스피 밴드 전망을 9월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10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변동성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에 상당히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크게 출렁거렸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제 장중에 이제 루머가 돌았죠. 북한의 김정은 중병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군부들의 쿠데타설까지 역시나 지수가 조금씩 빠질 때가 되니까 루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나온 상황인데, 사실 제가 어제 재밌는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좀 해봤냐면은, 어제 코스닥 지수가 고점 플러스 0.5% 정도부터 마이너스 0.9%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때, 마이너스 1.9%에서부터 1.6%까지 올라올 때, 그러니까 0.3% 정도 조금씩 올라올 때 마이너스 8% 되는 종목들을 무작위로 골라서 한 주씩 세 종목을 사봤습니다. 헌데 수익률이 놀랍게도 3%, 4%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투매는 뭡니까? 반짝하고 지나가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너도 나도 어떤 서로 팔겠다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고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은 안정적인 포트를 제시해드렸었고, 그나마 현재 이제 제 포트하고 동일시되는 분들은 이제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 또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공개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도 지난번에 상한가 이후에 11%또 급등이 나왔고, 어제 또 10% 급등이 나왔고, 사실 어제 시장이 빠진 거하고는 너무 좀 다른 별개의 모습으로 우리는 포트가 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10월 달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호재나 기대감을 앞두고 하락이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은, 일단 최근에 글로벌 지수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 글로벌 이슈적인 뉴스에 상당한, 예전보다는 글로벌 이슈적인 뉴스에 상당한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그런 필요하지 않나 지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악재들이 어떤 뉴스의 악재들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자주권에 대한 시위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 사실 이 홍콩 시위 여파가 아무리 중국의 금융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여파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글쎄요. 역시나 시장은 말씀드렸던 10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시작이 됐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어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승하고 내일은 또 빠지고, 앞으로 10월 2일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또 10월 1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 7일 동안 시작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11월과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소비 시즌이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시장에서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고 참여하시는 거는 자별을 자초하는 것이지, 조금 변동성 시장을 즐기면서 현금화된 부분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고 한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달을 보고 손을 가렸더니 손가락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들어왔다는 게 본질인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지쳐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의미 없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꼴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버신 정말 귀중한 돈이라는 거죠. 그 돈을 정말 하루 아침에 원칙 없는 투자로 날려버리게 된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뵀을 때 상당히 좀 가슴도 아픈 그런 부분이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주셔야 한다는 점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좀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큰 시장과 큰 폭으로 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고 손해가 나오는 종목들은 전략적으로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좀 입으셨어도 큰 상심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개인들의 그런 어떤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보자. 자,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보자. 그리고 그에 대한 지수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지수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2% 정도 상승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다시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한 근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정말 포트에 담은 상황인데 갤럭시 노트 3 같은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판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다다음 달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나 미국 소비 시즌에 맞게 우리는 바닥권에서 선침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21선까지 살짝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셨죠. 강력한 돌파는 아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기간 조정으로 상단 이평선들을 우하향을 하면서 돌파를 하든 가격 조정으로 일부 조정을 받든 중요한 건 상단 저항선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방에 큰 급등이 나올 자리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잠궈 놓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결국에는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에 가두리를 쳐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난 금액으로 또 플레이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의 21선에서의 포지션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NC소프트가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었죠. 장중에 3.8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빠른 시간에 아래꼬리를 일부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게 중요한 게 오늘의 포지션이 되겠죠. 어제 시장 충격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좀 나아졌지만은 오늘은 바로 되돌림이 나와줘야 정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NC소프트의 되돌림 파동 포지션 지켜보면서 지수는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삼성전자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